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15일 오후 4시입니다. 3월 15일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1960년 3월 15일 대통령 선거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마산에서 자유당 정권이 획책한 부정선거에 저항을 해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경찰이 발포해가지고 수십 명이 죽고 다쳤습니다. 이게 한 달 뒤 4.19 학생 의거로 이어지고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게 됩니다. 부정선거를 획책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을 마산 시민들이 증명했습니다. 마산 시위는 부산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일종의 부마 사태가 되었습니다. 1979년 부마 사태와 비슷한, 그래서 부산 마산 사람들의 저항 정신이 나중에 서울로 번져서 서울에서는 대학생들이 나오고 해가지고 4.19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날에 다시 우리는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면서 오는 4월 총선이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갖게 될지 잠옷 궁금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종북 운동권 청산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은 검찰 공화국 타도를 내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사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의료개혁이 가장 큰 선거 주제가 되었는데 이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무리하게 추진하니까 거기에 반감을 가진 합리적 온건 성향의 이 유권자들이 반발을 해가지고 민주당이나 심지어는 조국 혁신당 쪽으로 기우는 모습을 보이고 보수는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에서 정치권은 조용합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이 큰 사안에 대해서 입을 딱 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대결 구도가 윤석열 대통령 대 의사, 이런 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보수 중에 보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완전히 전략적 지금 실패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중재할 생각도 하지 않고 민주당은 불구경하듯이 즐기고 있는데 여기서 꼭 발언을 하고 나와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해야 할 정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작년에 의과대학 정원 문제가 나올 때부터 이것은 다른 방향으로 해결해야 된다. 즉 의료 수가를 현실화해가지고 의사들이 기피하고 있는 그 이른바 필수 의료 부분에 종사하도록 시장 논리로서 접근을 해야지 의사 수를 늘려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작년부터 해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의료 대란이 일어나니까 참 조용합니다. SNS에 가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올리지만은 그건 그냥 잡담 수준이고 개혁신당 이름으로 또는 본인의 이름으로 중재안을 낸다든지 또는 윤석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늘리는 게 왜 잘못되었는지 아주 세게 논리적으로 비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역할을 해야 될 정당은 개혁신당이 유일합니다. 어떻게 보면 개혁신당으로서는 노마크 찬스입니다. 또 개혁신당의 취지에 맞습니다. 개혁신당이 보수적 자유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은 그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또 개혁신당은 어느 당도 제기하지 못하는 정책으로서 승부를 하겠다고 했고
그동안에 몇 차례 아주 깔끔한 정책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컨대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개선하겠다든지 하는 것은 여론의 지지도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던진 이른바 의료개혁 문제는 개혁신당이 피할 수 없는 주제였고, 이것은 개혁신당이 잘 다루면은 지지율도 높이고 선거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 수 있는 찬스인데 그 찬스를 놓치고 있습니다. 또 이 의사들이 이준석 그리고 개혁신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의사들이 합리적이고 또 과학을 중시하니까 이 점에서도 이준석 대표와 뭔가 이렇게 사이클이 맞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는 데 대해서 불만을 가진 의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정은 이해갑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화성을에 출마를 해서 어려운 조건에서 아마 정신없이 뛰고 있을 겁니다. 이준석 대표를 대신해가지고 개혁신당을 이끌 사람은 또 그렇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인 선대위원장도 이 문제에 기민하게 대응하기에는 좀 연로하시고 여러 가지 좀 제약 조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이에 국민 여론이 한때 윤석열 개혁 지지로 몰렸다가 이제는 원위치하면서 비판 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은 2,000명 정원에 찬성 47%, 이건 조정해야 된다, 아니면 취소해야 된다, 합쳐서 47% 비슷해졌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 하는 여론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뜻하느냐? 개혁신당이 일찍부터 문제 제기를 했더라면 지금쯤 와가지고는 상당한 국민들 지지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타이밍을 놓친 게 이게 처음 아닙니다. 지난 1월 말 법원이 잇따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서 무죄를 1심에서 선고함으로써 수사 라인에 있었던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차장, 그 이복현 부장 검사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고 있을 때 국민의힘은 당연히 문제를 제기해야 될 입장인데 한동훈, 윤석열 때문에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그걸 비판할 입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전에는 그 수사를 적폐몰이, 문재인, 김명수 합작의 보수 괴멸이다 해가지고 비판을 해왔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되니까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이때도 당차게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 개혁신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개혁신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입을 닫았습니다. 또 두 번째 의료 대란에 대해서도 입을 닫고 있습니다. 노마크 찬스가 2차례 왔는데 슈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개혁신당의 오늘의 위기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축구나 야구 때 야구를 보면은 뭐 하나의 원칙 아닙니까? 찬스가 왔을 때 득점하지 못하면은 반드시 위기가 온다. 물론 아직 한 20일 정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놓친 찬스가 아깝기는 하지만은 더 큰 찬스가 올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